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좀 조용한데 저희 이번 방송은 좀 특집 방송으로 마련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클라이밍을 만드신 김혜미 감독님 그리고 김동 음악 감독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녹음을 하던 시점이 개봉 직전이어서 이거 스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하지 않으려고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진행이 됐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개봉을 하고 저도 이제 극장에서 제대로 된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이야기하고 지나갈 작품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감독님께 SOS 아닌 출연 요청을 보내드려서 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바로 김혜미 감독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이밍을 연출한 김혜미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말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특집 방송이라서 원래 우리 곁다리 곁다리 송시영 씨는 오늘 안 오시고 지금 오늘 매우 바쁜데 못 오시고 저랑 김혜미 감독님 둘이서 아주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녹음하고 나서 사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개봉도 했고 뭐 이것저것 일정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얘기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벌써 이제 16일에 개봉을 하고 이제 한 열흘 차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좀 저도 차분하게 개봉을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저도 들떴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관객분들 리뷰도 보고 이제 그런 얘기들 듣고 하면서 이제 많이 또 쭈구리가 되더라고요. 개봉 전 녹음 이제 지난 방송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희망차 된다.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 쭈구리로 이제 리뷰들 보면서 막 맞아. 그렇게 공감도 많이 됐고요. 또 하나 다 의견들이시니까 전 다 그분들 생각하시는 어떤 근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클라이밍과 또 관객분들이 보시는 클라이밍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제에서 작품을 상영하는 거랑 공개를 이렇게 정식으로 개봉을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거랑 굉장히 좀 많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관객분들이 봐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영화라는 것은 이제 많이 봐주실 때 의미가 있는 이제 어떤 상업 대중예술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 봐주시는 것과 영화제에서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주말이나 이제 귀한 시간을 소정의 금액을 내고 이제 아주 고민하시고 작품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작품 보고 났을 때 이런 어떤 당황스러움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독립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저는 뭔가 예산이 작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의 제가 작업하면서 약간 핑계거리처럼 될까봐 얘기를 좀 아끼고 잘 안 했었는데요.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예 이제 모르고 보셨다가 어이쿠 이게 뭐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제에 있는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고 친숙하고 비교적 호의적인 관객들이 좀 많이 와서 보는 것과 다르게
이제 극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영화라는 어떠한 이게 아무리 독립 애니메이션이어도 어떠한 영화 시장에 그쵸. 딱 예. 뛰어든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오는 관객들은 정말 너무 다양한 관객들, 다양한 네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양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음. 거기서 이제 그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들이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관객들 리뷰를 보면서 뭐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정말 이 작품에 단순히 호의적인 관객만이 아닌 정말 다양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러 네. 이 작품을 보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아, 네네. 네. 저도 뭐 아직 결론까지는 좀 우습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업다운이 있었는데 일단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귀한 시간과 그 금액을 내시고 요즘 극장비도 또 뭐 다양한 네. 구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리뷰가 있으세요? 아, 예. 많이 있는데요.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일단은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제일,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 이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임신의 불안감, 저희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임신을 통해서 이제 저 스스로도 임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인들도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불안이 좀 많았다? 불안감이 어떤 일을 막상 겪기 전에는 고민과 불안감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극대화해서 이야기적으로 극적으로 풀어낸 어떤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딩에서는 뭔가 좀 그런 것은 기우였다. 나의 지나친 불안감이 만들어낸 어떤 주변 인물에 반영된 나의 편견들이었다라는 것처럼 좀 다르게 또 엔딩에서는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앞부분이 좀 강렬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많이 더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인 제가 편견이라 그런 뭔가 부분. 임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네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약간 네네. 감독님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갑자기 방송 초반부터 마지막 장면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 조금 이렇게 남겨놨다가 네네. 사실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뒤에 가서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 오늘 이제 모시고서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이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부터 얘기할까요? 그 캐릭터들에 대한 디자인도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캐릭터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금속을 깎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디자인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이게 캐릭터 디자인이 좀 라인이 강조돼 있고 조명이 좀 세게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부각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조명은 좀 사실 약간 이제 더 다양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건 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방향성을 좀 강하고 명확하게 가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주제적으로 이제 캐릭터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 캐릭터 디자인의 그냥 어떤 개성이라고 할까요? 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기괴한 느낌이 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특히 저 노이나 캐릭터, 엄마 캐릭터
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이 네네. 들어서 그런 거랑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차가운 느낌이라고 하면은 또 궁금한 게 약간 이제 액체 표현 아, 이런 것들이 네네. 또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 약간 액체인데도 고체 같은 느낌이 있거나 아, 네네. 아니면 그 표면에 어떤 금속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네. 표현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 사실 액체 표현은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렇게 조율을 해 가면서 좀 FX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여러 번 좀 테스트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그것 또한 제가 좀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았었고 근데 그래도 작품이랑 어느 정도 잘 어울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좀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인가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장편을 만든다는 게 네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 굉장히 네. 오랜 시간 동안을 써서 만드는 건데 이게 뭐 내가 선택의 폭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선택을 아, 계속 하시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계속 했죠. 예. 그 네. 선택이 저는 뭐 그렇게 가볍게 '에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이렇게 예.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아, 들고 그쵸. 예. 그냥 그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 아, 선택을 네네. 하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 맞습니다. 그 음. 얘기를 빠뜨렸네요. 예, 음. 많은 맞아요. 그 안에서의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물의 느낌, 액체의 느낌들이 저는 되게 아, 인상적이어서 네. 오히려 되게 그냥 일반적인 물의 느낌이었다거나 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이 안 남고 지나갔을 텐데 나올 때마다 뭔가 이 머리를 감길 때 나오는 물의 그 네네. 느낌. 그리고 물이 굉장히 이제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얼음 팔이 이제 네네. 부상이랄까 어쨌든 이제 팔이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얼음에 담갔을 때 이럴 때 그 얼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독특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 네. 같아요. 아, 그 부분이 또 되게 어색하다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리뷰 같은 어. 데서, 예, 뭐, 그렇습니다. 쭈그리가 되셨군요. 네, 팍 쭈그러졌습니다. 근데 뭐, 다 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다 다양한 의견이니까, 예,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개봉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 이렇게 상업적인 디즈니나 픽사 이런 3D 애니메이션 이런 아, 걸 많이 생각하면서 보면은 사실은 되게 네, 어색할 수밖에 예,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뭐 예산이 작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예산이 작다라는 게 핑계처럼 들릴 수 있다고 예, 하지만 예,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네,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네. 작은 예산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선택할 때 사실 디즈니나 픽사의 방식으로는 이거는 네, 너무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네, 네, 그렇다라면은 독립장편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 이 작품만이 갖고 있는 매력, 오히려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한 그것이 사실은 전 매력이라 생각을 아, 하는데 그런 네, 물론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네, 당연히 네.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또 이제 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의 매력은 이제 그런 작품들과 다른 결이 다른 네, 네. 얼음이 얼음 같지 않고 물이 물 같지 않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음. 낯섦의 또 어떤 비주얼적인 데서 낯섦에서 이제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 독립 장편이다 보니까 뭐 시스템 자체도 이렇게 이제 대자본이 들어간, 그 대자본도 아니고 그 국내에서 상업 애니메이션 정도의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 예산이 시스템 얼마인지 말씀해 아, 주실래요? 예. 저희 이거는 책정이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장편 과정은 이제 2억으로 예산이 딱 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안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예산이.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만약에 좀 경험이 이런 시스템의 경험이 좀 더 있었으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경험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처음 3D 애니메이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 나름의 선택은 이제 그 연출과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제가 연출자로서에 대해서는 뭐 후회하거나 나중에 어떤 다른 음. 예,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직진으로 좀 끝까지 되게 밀어붙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구현에서 아쉬운 부분은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제 나름의 최선이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작품 사실 예산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감독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했었어야 됐을 것 네네. 같아요. 내가 꼭 지킬 것과 이제 네, 어떻게 예, 보면 좀 포기할 넘어가야 것. 될 것들. 예, 어차피 스태프분들이나 음. 같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요청을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을 해봤자 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리고 이제 리테이크를 받고 했을 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죠. 더 이걸 잡고 고칠 건지 여기까지 받아들이고 이제 계속 오케이 하고 진행을 나갈 것인지 왜냐면 스케줄도 또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매 컷들의 리테이크들을 진행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맞아. 예. 사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사실은 더 많이 연출적으로 내가 이 네네. 장면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네네.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게 리테이크를 또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어떤 계약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초 1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건비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연출과 스토리 이 부분은 저는 관객분들도 인정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리뷰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열심히 읽어봤잖아요. 리뷰를. 극명하게 연출하고 스토리가 제일 점수가 높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그래도 봐주시고 캐치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제랑 연출에 대해서 제가 고민 많이 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를 잘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 또 다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에 대한 전개 방식이 굉장히 난해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카데미 내에서도 시나리오 이제 진행을 할 때부터 어떤 그 평행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좀 앞에 명확하게 심어주고 그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좀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은 사실 있어 왔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을 인식시키고 그 컨셉에 맞추는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그 내적인 변화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주제랑 그 스토리 진행 방식도 이제 유기적으로 같이 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인공 내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틀은 어떤 평행 세계로 나뉘어 있지만 그 평행 세계가 왜 나뉘어졌고 어떤 관계고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내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태아를 중심으로 그 아이의 그러니까 어떻게 인물들에게 변화를 시켜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주인공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인공의 변화가 있고 따라가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평행 세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평행 세계만으로 저는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행 세계에 대한 이야기 다르고 평행 세계가 나오지만 네네. 이거 다 평행 세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매체에서 네, 그런 봤던 컨셉의 영화 그걸로만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막 이제 앞에서 평행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선택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게 가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미 평행 세계가 너무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금방 알았을 거고 그것이 꼭 평행 세계든 아니면 뭐 꿈속에 나던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네. 좀 그렇게 좀 내적 변화를 심리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를 아까 중심으로 이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하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갈등으로 봐주셔도 좋고, 또 다른 평행 세계가 계속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있는 태어나는 세계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엔딩도 그렇게 또 봐주셔도 네네. 또 다른 세연. 네, 그걸 또 둘이 어떤 아이를 그러니까 아무리 그 벗어나려고 하지만 또 다른 이제 그 혼수 상태나 이런 데서 깨어나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한 평행 세계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이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어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봐주셔도.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되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거 하는 느낌 약간.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좀.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핸드폰, 원래는 작품의 진행 순서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핸드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임의로 그 현실 세계라고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이 얘기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클라이밍 선수인 세연 A. 이제 세연을 A라고 하고, 산모. 네. 그다음에 마지막 아니 산모 아니죠. 산모라고 해야 되나? 네. 세연 A. 그다음에 그 저택에서 다 깁스를 하고 있는 친구를 세연 B. 제 임의로. 이게 세연이 많아서. 이 둘이 세연 A와 세연 B가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품을 보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이게 한 명이 대화를 나눈 걸로 바뀌어요. 맞아요.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이제 혼자 혼자 마치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보면서 이건 혼자 보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엔딩과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그 컷을 이제 짧게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쪽 세계의 누군가의 폰이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듯한 폰에 메시지가 온,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혹은 그쵸.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만 나오니까. 아니면 뭐 스스로 또 생각하는 어떤 환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컷을 일부러 한 두 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순간 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사실 저도 맨 처음 봤을 때는 잘 못 보고, 뭔가 왜냐하면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너무 잘 안 보이죠. 읽고 생각 못 하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하고 보이는 거여서 뭔가 이게 묘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도. 근데 누구 시점인지가 좀 애매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영화를 볼 때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여러 번 뭐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 번 보기 전에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셔도 또 재밌는 부분을 또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핸드폰 장면이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고, 한쪽은 좀 또 다른 세연 씨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세연 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해석은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되게 소소한 얘기지만 처음에 세연이 이제 클라이밍 하러 암장에 가는 그 상황에서 그 지하철 광고가 다 핸드폰 광고예요. 다 의도를. 그 뭔가 그 이제 휴대폰이라는 건 워낙 영화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소품으로 뭔가 이제 타임오프나 뭔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소품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 한번 자기한테 문자 한번 보내본 적 없어요? 한번 있죠? 자기한테요? 저는 한 번도. 없나요? 보내면 오는데.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자기 옛날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 예예. 보내는 거? 문자를 아 무섭다.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한 번쯤 경험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럼 했는데 어떻게 와요? 진짜로 남들한테서 온 문자처럼 이렇게 와요? 네. 예를 들면 왼쪽에 뜨고 이렇게. 예예. 신기하다. 쏨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약간 밤에 아. 무섭겠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상황이 되게 재밌잖아요. 저도 그냥 보이니?' 하고 보냈더니 보이니? 하고 오더라고요. 직접 해 보셨던 거 어떤 경험에서 이게 예전에 그렇게 이제 한번 자기한테도 삐삐 쳐보고 그런 거 약간 아 오그라들긴 하지만 네. 어떤 삐삐를 치셨나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자기가 자기한테 되게 묘하게 객관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휴대폰이라는 것을 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생활과 접근성이 너무 가깝고 요즘은. 네. 또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문구 그럼 보면은 이 작품에서 평행 세계하고의 어떤 공통된 것들이 이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네. 하나는 이제 핸드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세연이 서로를 마주보는 네네. 장면이 있고 분수가 나와요. 어떻게 네. 보면 다 들여다보고 뭔가 이런 네네. 매체들이네요. 이제 거울은 워낙 좀 익숙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뭔가 특별한 의미보단 즉각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컷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이제 산모 세연이 뭔가 자해를 가했는데 다른 쪽 세연에게만 이제 큰 이제 유혈이 낭자잖아요. 그 어떤 연관성 같은 거를 되게 강렬하게 인식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잔인함 때문에 했다기보다 연결성을 되게 임팩트 있게 딱 보여주고 싶어서 썼고 그 분수는 그게 이제 뭐 달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정원 씬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서로 뭔가 만났을 때 그 분수를 통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미지일 수 있는데 뭐 아기 천사라든지 그리고 물이라든지 뭔가 그게 막연하게 전 그냥 어떤 임신의 느낌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아기 천사라든지 물도 뭐 양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마음껏 그리고 그런 분수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 맞아요. 그런 분수잖아요. 그 분수도 생긴 거. 네, 그래서 그게 연결고리로서 기억에 좀 잘 남을 것 같았었고 그런 왠지 좀 대저택은 아니지만 전원주택이 있을 법한데 기억에 남은 장소 같은 게 분수로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에는 없지만 왠지 그 안에 있을 법하지만 좀 이상한 것들 네,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선수권 대회를 보여주는 달력에도 있을 법한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될 만한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분수를. 네. 근데 그 생각 못하면 양수 뭔가 이런 거는. 네, 그 아기 천사나 뭔가 그런 이미지 같은 거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괴이한데 곳곳에 이 아이를 상징하는 것들이 네. 예. 작품 아마 속에. 그 선택들이 보여질 때는 좀 약간 조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어차피 어차피가 아니라 만들 때는 다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 기본적인 것들은 가구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런 뭐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제가 가능하면 주제에 맞을 수 있는 것들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이렇게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세연 A와 세연 B가 살고 있는 공간과 집이 굉장히 달라요. 세연 A는 원룸 네. 형태의 아주 오피스텔. 그런 데서 살고 있고 그 세연 B는 B의 집은 아니지만 루이나의 집이겠죠. 우인의 어머니의 집인데 이제 저택 같은 집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좀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것도 이제 그 주제의 연출 의도랑 다 같이 이제 방향성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아까 말한 제가 임신의 불안감을 통해서 주변인들의 편견을 가지고 저 스스로도 보고 산모도 보고 있고 그 자기 스스로도 임신에 대해서 편견을 이럴 것이다라는 과한 불안감을 가지고 투영해서 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암장도 자기 주된 공간은 현실적이지만 어떤 그 막연한 그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불안감, 왠지 내가 임신을 하면 뭔가 이런 식의 속박과 뭔가를 구속을 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캐릭터와 배경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세트 같고 좀 뭔가 스산하고 으시시하고 좀 이제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 뭐 지붕도 막 그 막 되게 무슨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 같이 뭔가. 예, 그래서 그 공간은 좀 그런 불안감과 편견이 반영된 곳이라 좀 그렇게 제작을 좀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명도 되게 네네. 세게 여기는 이제 특히 이 공간 세연 B가 살고 있는 이 네네. 저택은 약간 붉은 톤의 보라색 네네. 톤 네.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그 저기가 그 예비 시어머니 옷도 보라색으로 하고 그 거기를 주된 약간 컬러를 이제 모든 걸 다 저도 뭐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이미지 보드 같은 것처럼 막 화려하게 조명을 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예. 그 안에서 이제 저의 최선은 주 컬러를 정하고 이제 저희 이제 렌더링 할 때 그리고 합성하고 할 때 이제 주 컬러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비 시어머니 옷 색깔과 영양권인 것 같은 조명을 좀 보라색으로 예, 그렇게 약간 보라색이 약간 우울이나 불안 뭐 이런 컬러로 많이 쓰이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런- 그때는 제가 뭔가 이유 때문에 보라색을 쓰자 이런 거보다 그냥 거기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옷에. 느낌의 느낌으로 컬러를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그렇게 적절한 선택이네요. 색깔이 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느낌이 굉장히 네. 잘 그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 극대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아, 근데 네네. 그 집에서 이렇게 커튼을 딱 네네. 걷으면 밖은 네.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예, 예. 정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커튼을 걷는 장면. 네. 일단 거기서 이제 집 거의 안에서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바깥은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 있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영향권이 아니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탈출을 시도를 하긴 하는데 인제 그게 이제 제지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지를 당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뭐 나가려면 나갈 수 있었겠죠. 뛰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의도는 뭔가 그 안에서 엄마로서의 산모로서의 받아들임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외부로 뭔가를 나가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불안감을 통해서 그 과정을 뭔가 겪어내고 엄마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나가지 않게끔 딱 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사실 정말 누가 제지해서거나 막아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아직 그쵸. 준비가 사실 안 돼 있는 네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네. 그런 거였을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그 세연에게 암장 네. 여기가 공간이 갖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암장은 이제 가장 제일 좋아하고 그냥 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 암장을 분위기를 많이 참조하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암장 가면은 그 초크가루도 많이 묻어 있지만 또 그 암벽화에서 그 고무가 막 긁힌 자국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선 모양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고 근데 이제
또 누구는 그 부분도 약간 좀 나중에 뭔가 자궁의 느낌이 난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막 울퉁불퉁한 예, 예. 모양 자체도 근데 그건 제가 음, 뭐 의도를 했던 건 아닌데 이미지가 이제 너무 네 그렇게 작품에 몰입하다 무섭게 보면 보였는지 몰입하면 그 모든 다 게 의도가 된 것처럼 예, 그리고 정말 자궁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예 그 왜냐면 공간? 비현실적인 그 음, 구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실제로 음. 보긴 드문 곳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계 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네, 네, 울렁울렁거리고 할 때 특히 딱 그 네, 느낌이 네, 맞아요. 강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줄에 매달려 있고 네, 네, 이런 상황들. 그 처음에 보면 이제 암장에 이제 들어서는 서서 암장을 보여주는데 네, 보다 보면은 그 암장에 네,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낙상주의라고 이제 나오는데 네, 사실 작품을 끝까지 다 쭉 보다 보면 맨 마지막 그 낙상주의도 있지만 옆에 안전등반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네. 초반에서 보여주는 건 이제 낙상주의라는 표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작품의 독성 같은 아,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음,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그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기반을 둔 암장 리서치를 음,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써져 있으니까 그 저희 음. 3D 팀장님께서 이제 예,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보강을 부분이군요. 해주셨습니다. 예, 또 암벽 등반을 또 음, 취미로 하시고 하시니까 디테일을 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음, 재밌네요. 뭔가 안전 일부러 등반. 네. 이게 낙상주의가 뭔가 암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뭔가 또 엮어보니 또 엮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제 암시인 걸로. 아, 그런 걸로. 네. 이게 지부하다 보면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막 네. 이렇게. 완성도가 이렇게 뭔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듯한.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지브리 한참 하다 보면 처음 이렇게 지브리 때 만났을 때 하는 얘기랑 아, 한참 있다가 나중에 만나면 이 작품이 다 의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나중에 이제 더 완성이 되는구나. 뭔가 그런 것 이제 같기도 해요. 저도 얘기를 처음에는 좀 음, 횡설수설 많이 했는데, 이제 음. 여러 번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인물의 아까 뭐 조명이 좀 제한이 많아서 원하는 만큼 네네. 쓰지 못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되게 그림자나 이런 표현들은 되게 꼼꼼하게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강렬하게 이제 음, 했었고, 그리고 또 렌더링에서 음, 조명을 많이 칠 수가 없는 어떤 이제 저도 렌더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 이제 팀장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음, 이제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부족한 조명들은 제가 이후에 편집하면서 또 추가로 빛을 더 음, 먼지라든지 먼지 효과라든지 빛 효과는 더 추가로 해서 좀 더 강렬하게 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인물이 이렇게 표정이나 말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림자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렌더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음, 얼음에 네, 인물의 얼굴이 다 여러 면으로 음, 다각도로 비춰진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시도를 어, 하셨는데 도저히 이게 그 컷 하나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결국은 제가 그냥 합성해서 저거는 다 어, 따서 각 면마다 얼굴 다르게 제가 이제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이거 보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것도 휴대폰 빛도 네, 이제 그 원래는 켜지고 꺼지고가 렌더링에서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추후에 빛을 이제 에펙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 추가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일이 파란색 자일이잖아요. 이 네. 세연이 가지고 있는 자일이. 근데 옆에 저거 빨간색이에요. 좀 음,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어, 자일이 원래는 색깔이 여러 개가 있죠. 예, 되게 화려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음, 색깔이 많은데 이제 저는 빨간색으로 좀 음. 집중을 해서 약간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네. 빨간색을 일부러 더. 예, 예. 일단 빨간색이 집중도도 높고 음, 그리고 이제 주제적으로도 잘 맞을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인물의 눈이 되게 커요. 네, 네. 인물의 눈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내적인 변화 이렇게 음. 부족하긴 한데 캐릭터 표정이 많이 아쉽다는 얘기도 또 많아서 저도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긴 해요. 저희 예 그래도 그 액팅 해주시는 분들께서 또 한 번 더 얼굴만 따로 제가 요청 감정선을 또 글 콘치로 써서 요청을 드리고 그래도 또 섬세하게 한 번씩 더 봐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그 전의 상황에 이제 과정상 봤을 때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눈이 감정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눈이 그쵸. 대부분. 그래서 좀 눈을 좀 크게 해서 눈동자 음. 움직임 같은 것들을 그래서 액팅을 잘 해주셨어요. 눈동자 움직임 같은 그래서 것도. 약간 그런 것 불안감.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눈 일부러 크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네네.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 잡은 것 같다. 네, 아무래도 너무 작은 거보다는 좀 음.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크고 좀 그렇게 됐죠. 그 우인이 왜 나가다가 저 열쇠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일부러는 아니고 실수로 떨어뜨리는 건데요. 좀 약간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우인은 세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네네. 작품 보면서 이 어때요? 이 세연 A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인과의 관계. 우인도, 네. 우인도 어떻게 보면은 임신의 불안감이 이렇게 투영돼 있는 캐릭터예요. 모든 주변 인물들과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든지 이렇게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주변인들의 모습들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신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저럴 거라는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고 잘해주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 이제 뭔가 세계 대회로 표현이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어떤 이제 목표점이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개인의 목표점보다는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라고 하는 게 제일 보편적으로 모범적인 남자친구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보편적일 거라는 그런 모습을 좀이 이제 임신을 통한 그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참 여기서 좋고 다정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뭐 레스토랑 씬에서는 뭐 말없이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약간 강압적으로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게 했던 거는 결국은 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본인의 문제를 좀 그 본인만큼 그 제대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뭔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거나 도와주려고 했을 때 이제 거절당했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뭔가 임신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이제 저런 모습 반응을 할 것 같다. 그런 이제 저희 편견이 다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편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주변에 겪었던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뭔가 그렇죠. 이게 사실 보면은 이 어떤 뭐 임신에 의한 경력 단절이라는 거에서 오는 어떤 불안함, 임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온전히 좀 떠안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함,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이게 단순히 어떤 한쪽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쵸.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이 세연의 어떤 심리나 옆에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인의 그런 태도라던가 이 세연이 어떻게 이 하는 말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거든. 작품에서 보면은 뭐 임신이 갑자기 임신이 된 게 사고였어.
라는 대사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주변 인물들이 뭐 임신하면 뭐 그렇다더라 라던가 네네. 너 임신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대회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한다거나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작품에서 계속해서. 네네. 음.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이제 여기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자신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돼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이 사고였다고 하는데 그 저가 앞부분에 이제 교통사고로 나오는데 그거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임신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되게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뭔가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도 뭔가 엄청 후유증이 크고 많은 뭐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 속에서는 그 시작점을 그래서 그 사고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잡았었어요. 예. 되게 재밌는데요. 뭔가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뭔가 작품에 뭔가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감독님이 고려해서 네. 심어놨다는 게 막 그럼요. 느껴지니까. 이게 시나리오 쓸 때는 정말 다 고민을 하죠. 이게 왜 그럼 여기서 왜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응축돼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또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고 예, 내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되게 리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이고 되게 비현실적이고 이런 당연히 배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쵸, 사실은 한 번쯤 다 이런 상황에 뭐 본인 오해봤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 번쯤 생각해봤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현실하고 다른 거는 이제 주인공이 끝까지 가죠. 뭔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안 좋은 생각의 어떤 자신의 어두운 굉장히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렇게까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벌써 다 얘기한 것 아시려나? 이제 그건 제가 생각한 어떤 최고의 끝까지 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어떤 끝까지 갔을 때 감정의 최고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갈등의 부분이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 주인공은 절박하고 뭔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님이 의도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약간 이제 여성분들이 봤을 때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임신이라는 문제, 결혼을 하고 내가 임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갖고 있는 두려움들은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여성들이 많이 공감을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끝까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느낀 어떠한 쾌감. 또 불쾌함이 같이 있죠. 그쵸. 되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저도 이해는 정말 되고 근데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기. 이제 보면 되게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드라마인가요? 드라마 아니고요. 그 육아하는 예, 봤어요. 네. 그 은영 선생님 네, 나오시는. 오은영 박사 나와가지고 하는 그 보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뭐였냐면 거기 분명히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 문제를 갖고 있어서 나오는 거고 그 부모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면 아니 저 엄마는 왜 저래 저 아빠는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 오은영 박사 얘기했던 게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이게 뭔가 잘못된 표현 방식일 수도 있고 맞아요. 현실 예. 육아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육아랑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그런 것들이 일 뿐이지 부모이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나왔겠냐. 네, 그리고 그쵸. 네, 자식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네. 저는 보면서 그래 이게 뭔가 내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네, 그런 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세연이 끝까지 갔다고 해서 네. 이거를 만든 예를 들면 감독이나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네. 이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그쵸. 있는 거는 이제 좀 단순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어떤 이야기 시작은 저의 어떤 경험에서 생각을 하게 됐지만 시나리오를 쓰는 순간부터는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야기고 뭔가 이제 임신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써보자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주인공의 고민과 갈등에 뭔가 더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약간 예.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네, 하는 너무 바람이고. 걱정을 가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이가 잘 크고 있고요. 아이는 잘 예. 크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저는 네. 분명히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거를 막 아닌 척하거나 없다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만약에 저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네. 드러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해라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너 고민 많았겠다라든지 또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거나 했을 때 더 이제 그 사랑도 왜 증오와 미움과 사랑은 같은 거잖아요. 손바닥처럼. 그리고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갈등이 많았던 만큼 또 그만큼 또 생각이 끝나고 났을 때는 또 새로운 시작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네, 자기 내적인 정리를 하고 났기 때문에 예. 필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불안함이라는 거는 진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공감해주고 네. 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방송에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저 아름답고 네, 그저 네. 이렇게 좋게만 표정하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엄마는 좀 문제가 있는 엄마가 이런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네. 저도 이제 실제로 보면 주변에서 임신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뭐 그냥 뭐 이제 보면 만날 때마다 애기 낳지 마. 뭐 그래서 애기 낳아서 이런 얘기 맨날 하시는 분들 봤는데 네. 굉장히 자기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 자기 무슨 일 있어도 내 아이는 뺏기지 않겠어. 약간 이런 분도 그럼요. 봤고 이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네. 본인의 어쨌든 자식을 대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직장인들이나 무슨 일을 해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한테는 야, 애니메이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개고생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럴 것이고, 그만큼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충대충 하고, 뭐, 만약에 별로 맞아요. 관심이 없으면, 뭐, 그냥 괜찮아. 뭐, 월급은 할만해, 줘. 뭐. 뭐. 예,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갇힌 것 같아요. 애정과 미움은 정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임신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장면 중에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세연이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두 줄이 나타나는 그때 그 상황, 그 연출이 저는 되게 재밌었단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씬을 되게 그 컷을 강렬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클로즈업으로 했는데 더 해볼까 하다가 이제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뭐든 한번 끝까지 다 해보고 저는 이제 기술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약간 그냥 들이대보고 별로면 별로네 이렇게 하고 말고 괜찮은 것 같으면 갈까 이런 식이거든요. 경험치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좋네요. 첫 작품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시는 아, 거잖아요. 네네. 좀 그런 식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가까이 갔더니 뭔가 이게 기계장치 그 뭐라 그러죠? 뭐 트레일러 같이 뭐가 이렇게 음. 쓱 지나가는 음. 것처럼 그 시간성도 같이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임신 테스트기 같은 걸 써보면은 그게 이제 둘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가 주인공이 느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장 그 아.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클로즈업해서 불안감도 고조시키고 그 음. 물리적으로 둘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관객들도 같이 좀 그쵸 즐기는 건 아니지만 예 뭔가 체험해 볼 수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음. 빨간 줄 또한 이제 영화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 로프와 그 탯줄의 이미지랑 또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계속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네. 그 잘 땡기길 잘했나요? 그럼 잘 땡기셨어요. 그게 딱 임신 테스트로 바뀌는데 이러면서 보면서 아 예. 음. 약간 처음에는 이게 추상적으로 음. 보이다가 현실로 딱 들어오는 느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충돌의 느낌이 딱 나기를 바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음. 했죠. 아주 잘 표현하시고 아 확 재밌게 예. 보셨다니 좋네요. 그래서 하여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보면서 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도 거기 계속 이렇게 아 네. 멈춰서 다시 돌려보고 네 밈으로 유행을 하면 좋겠네요. 밈으로요? 그건 좀 오바네요. 약간 되게 죄송합니다. 어떤 밈에 써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예. 네. 제가 애니메이팅만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 근데 이게 밈 이런 거 관심 많으신가 봐요. 네.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요즘. 네. 그래서 이것도 클라이밍도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이 또 음. 계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살짝 해 봅니다. 네. 이제 네.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오면 재밌겠네요. 아니면 뭐 우리가 만들죠, 뭐. 해 줘야지 이게 밈이 되는데. 네. 음. 이 말을 한 의도는 그러니까 너무 네. 무겁게 음. 보시기보다는 그냥 음. 말 그대로 그냥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니까 음. 약간 좀 가볍고 좀 그냥 약간 이런 스릴을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 드렸어요. 이게 지금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극장에서 보면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아 저도 네. 이제 극장에서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작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큰 화면이 주는 그거 이제 사운드와 아 예 네. 음악 이런 것과 어울려서 굉장히 이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확 몰입돼서 작품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방금 감독님 "판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되게 약간 스릴 있게 보면서 무슨 이런 다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아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뭐였지?' 막 이러면서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음악을 이제 그 음악 감독님이 김동욱 감독님이 이제 곡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청 사항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음. 근데 저는 요청 사항이 딱 그냥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실험적으로 가자. 그냥 음. 예. 익숙한 거보다는 음. 낯설게 가자고 얘기를 들었고 음악 감독님이 약간 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또 잘 그걸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저는 더 갔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도 뭐 충분히 만족하고 근데 음. 일반 영화보다 이게 소리가 많이 이제 음. 애니메이션은 없잖아요. 음. 룸톤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그런 소리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악이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동욱이가 이제 적은 임금으로 곡을 또 많이 써줘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동욱아 고맙다. 지난 방송에서 하고 굉장히 다르시네요. 근데 너무 장난만 친 것 같아 가지고 예 저 오랫동안 곡 작업에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음. 작업이 중단되고 음. 또 다시 하다 보니까
그 텀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중간중간마다 그걸 좀 작업 과정을 잘 따라와 줘가지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감정선을 좀 많이 다 음악으로 좀 짚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해서 김동욱 감독님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음, 있어야지 사실은 인물의 감정에 맞는 음악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근데, 알아서 근데, 그냥. 근데 뭐 많이 보고 음, 그런 걸 음, 그걸 이제 아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네. 거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처럼 갈 때 나오는 그 음악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10분은 요청한 게 여기서는 몰아쳐야 된다, 10분을. 그래서 이 마지막 10분은 정말 몰아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음악 없이 보면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곡을 고조감 있게 너무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뭔가 제가 뭐 사실 평소에 그렇게 제 영화나 드라마 많이 안 보는 사람이어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음악이 전 되게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좀 평소에 많이 들어보지 못한 느낌의 그 톤?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네. 그런 거여서 어우 놀라운데? 아, 김동욱 감독님은 저희도 막 친하니까 맨날 네. 술자리에서 술만 마시다가 예, 맨날 이렇게 예. 음악 감독으로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네. 늘 언제나 볼 때마다 그 보면은 진짜 여러 작품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많이 정말 다양한 곡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갑자기 다른 얘기, 굉장히 가벼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세연이 갑자기 막 냉장고에서 음식을 뒤져 먹는 네. 장면이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그렇게 당근을 남겨요. 전 당근 좋아하는데 이건 저희 3D 팀장님께서 이제 모델링을 저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디렉팅은 음식이 막 먹고 그릇에 이렇게 그게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좀 남아있는 그런 걸 요청을 드렸었는데 당근을 남기셨네요. 그릇마다 당근이 남아있길래 네. 당근 싫어하는구나. 세연은. 그렇게 보셨나 봐요. 저희 근데 팀장님께서.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하는 음식을 먹다가 다양하게 남길 수도 있지만 당근 빼놓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또 디테일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서 저 고기는 왜 날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지만 여기 나왔네요, 이제 또. 네. 제가 지금 작품을 틀어놓고 토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화장실에서의 장면. 좀 더 길게 나오길 원했었는데 약간 지하철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길게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안 돼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인 것 같고요. 네. 인물들 이제 작품들 이제 보면서 인물들 이름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최세연 세연이란 이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세연. 그냥 평범한데 왠지 그냥 운동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최 씨의 보편적인 성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저희 또 집 근처에 그 최세연 탁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가 자주 지나갈 때 왠지 탁구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그냥 약간 그런 게 들어왔나? 그리고 이제 김하인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뭔가 그런 유명한 김자인 선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약간 꼭 그걸 땄다는 건 아니고 귀엽고 약간 영하고 어린 느낌으로 세현이랑 좀 다른 발음으로 아인 이렇게 귀엽게 나는 발음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생각을 했고요. 우인도 동그라미 발음이 많이 나네요. 성격처럼 약간 좀 부드럽고 보편적인 자상한 남자친구의 느낌을 약간 호감형 그런 느낌이 우인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고 코치는 이름이 있었는데 코치요? 이름이 있었나요? 써놨는데 제가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맨날 코치 해가지고 그러게요. 기억이 고층에는 안 나오고
코치라고 하는 사람하고 원장하고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같은 사람인데요. 사람이죠. 근데 네. 원장에 최원재라고 써 있던데. 네네. 그 어떻게 한자를 읽어오셨어요? 네, 제가 한때 좀 한자를 좀 했어가지고 아, 예. 웃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걸 또 읽으신. 근데 제 지난 방송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랬었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화. 네. 이름이 노인화여서 네. 네. 잘 어울리게 좀 센 이름으로 하고 음. 싶어가지고 찾아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찾았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이제 이름 고민해가지고 그냥 예. 뭔가 인물들이 작품에 보면은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네. 이런 죽음의 예를 들면 우인 이제 세연 B 네. 자퇴하면 아마 우인은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맞나요? 죽은 건가요? 네, 죽었을 여기서는 거다. 네. 좀 추측으로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아인도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죽고 스포를 다 해요 그냥. 네. 노인화도 죽고 다 네. 죽어요. 네. 심지어 세연도 죽어요. 네, 네. 이렇게 다 죽죠. 네. 그러게요. 많이 죽었네요, 진짜. 음. 인 어떤 그 갈등과 긴장감을 고조시켜 주기도 하고 음. 뒷부분이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초현실적일 정도로 좀 극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렇게 전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앞에 사건들이 좀 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주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좀 더 내적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인공을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변인들이 죽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게 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시간이 많이 됐어요. 네, 그쵸. 엄청 네. 얘기를 하게 네. 됐네요. 마지막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아까 잠깐 초반에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지막에서 여러 가지 이게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사실 좀 했었냐면, 네. 작품의 마지막에 이제 세연이 깨어나잖아요. 세연이 깨어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다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네, 꿈일 네. 수도 있고 다른 세계의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다른 그럴 수 있는데 그 병상에서 일어난 세연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저는 살짝 들었거든요. 네.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막 깨보니까 이제 막 꽃다발이 놓여 있고 네. 네, 축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네. 문 밖에서 막 인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작 축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본인은 네. 그냥 혼자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 있다가 이제 아이를 네. 이제 안는데 이건 뭐지? 이게 약간 여기서 오는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뭔가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여기서 뭔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건지. 네. 일단은 이야기의 엔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편견 속의 인물들은 어떤 불안감에서 시작된 과한 어떤 걱정들이었고 불안이 키운 어떤 예, 정말 그런 너무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시어머니가 아이를 건네주고 예, 뺏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건네주고 이제 아이를 받아들고 이제 젖을 물리는 행위를 통해서 저는 이제 모성애가 이제부터 관계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랑. 그러니까 모성애 같은 부분도 뭔가 당연히 장착돼 있는 어떤 본능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랑의 첫 관계를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그 클라이머 세연은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 다시 그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라지죠. 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어떤 관계라는 음. 것도 편견으로 모든 관계는 음. 편견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럴 음. 것 같아. 날 이렇게 음. 볼 것 같아라고 음. 생각하지만 결국 관계는 서로 대화라든지 서로 음. 이해를 통해서 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제 음. 그런 편견 속에서는 무시무시했지만 또 다른 음. 관계를 만들어 가겠죠. 거기선 음. 다르게 비춰지니까. 음. 그리고 아이랑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걸로 음. 엔딩을 하고 싶었었어요. 음. 주변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주변인이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출산을 하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바빠요. 이게 막 축하하고 네. 어차피 산모는 이렇게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누워만 음. 있고 또 음. 안에 뭐 잘 못 들어오고 요새는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저는 좀 느꼈던 굉장히 것 같아요. 현실적이네요. 예, 예. 자기네들끼리 막 축하하고 막 하는데 정작 뭐 먹을 수도 없는 만약에 음. 그런 걸 맵고 막 여러 음. 가지 약간 제약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먹겠죠. 이제 축하해주러 오기는 왔는데 살짝 예. 자기들끼리 신나겠고 문 네네. 닫고 나가버리고 그쵸.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막 먹고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예예. 그렇게 되죠. 예 사실은. 이게 되게 작품을 보는 게 뭔가 좀 다양한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내가 막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뭔가 출산을 하고 나서 생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굉장한 이 임신과 출산의 어떠한 현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아 거기에 예. 뭐 그 과정에서 나와 아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나와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되게 명확하게 굉장히 네네.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그때 있었던 어떠한 심리 상태, 감정 이걸 그냥 있는 네네. 그대로 그냥 그려내고 있는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래서 또 보시면 아마 또 다시 재미를 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 거죠, 제 갑자기? 입으로 말해 놓고. 근데 재밌네요. 이게 제가 막 작품을 하여튼 여러 번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과 또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느꼈던 거랑 또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또 재밌네요. 아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또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는 하는 게 처음이라 음. 재밌고 신기하네요. 사실 작품 보면서 막 이렇게 극장에서 막 틀어놓고 화면 멈춰가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러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극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화면을 멈추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요. 뭔가 궁금했던 것들도 많고 한데 네. 네. 저희 거의 끝까지 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 마지막에 이제 문을 여는 장면을 보면은 이제 클라이머인 세연이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사라진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 앞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똑같다고 해야 되나? 문을 열기 전에 네. 망설이다가 이제 손에 네. 힘을 꽉 주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네네. 거기서는 이제 세연을 죽이고 나오는 그쵸. 그 동작을 거잖아요. 일부러 이제 맞춰서 음. 똑같은 비슷한 각도로 이제 음. 그러니까 했죠. 음. 그게 기억에 음. 남았으면 해서 그 손동작을 일부러 음. 맞춘 거거든요. 네. 이제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음. 그때는 클라이머 세연이 가서 이제 음. 산모 세연을 죽이지만 음. 여기서는 이제 그 죽이게 된 거는 엄마로서의 뭔가 산모 세연이 아직까지 못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젖을 물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기회가 여기서는 노인아. 전원주택에서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제 뺏기게 되죠. 그래서 엄마로서의 아직 그걸 못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 주변 인물들이 계속해서 엄마로서 받아들이게끔 어떻게 보면 푸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엄마로서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끝에는 여러 음.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아이를 제대로 보고 음. 바라보고 이제 관계를 그 전에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못 보고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 속에 쌓여서 주변과 자기 상황만 봤다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드디어 아이를 보고 눈을 맞추고 젖을 물리고 이제 모성의 관계를 시작을 하면서 자기 클라이머 세연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을 손동작을 맞춰가지고 일부러 이제 배치를 했죠. 아이를 낳은 세연은 이제 클라이머죠? 이 네네. 세연도 네.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나요? 그쪽 이제 클라이밍을 하겠죠, 열심히 또. 근데 제가 클라이밍이라는 것이 소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길을 찾고 그 찾은 길을 뭐 떨어지던 돌아가던 다시 하던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 클라이밍이라는 소재처럼 각자의 목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을 찾아가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길을 찾겠죠. 네. 사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감독님도 결혼해서 이제 네, 네. 아이가 있고 하신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감독님도 한 10년 정도 거의 굉장히 예. 오랫동안 애니메이션을 못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예. 네. 아, 근데 저는 좀 민망한 게 제가 그렇게 경력 단절될 만큼 경력이 막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었어요. 그냥 단편 조금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그냥 엄마로서의 뭔가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좀 너무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누구를 책임감 있게 제가 뭘 해본 적도 없고 제 스스로도 책임감이 막 엄청 강하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작은 생명체를 뭔가를 제가 길러내야 된다라는 게 부담감이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결론에 영화 속 결론처럼 제가 느낀 실제 경험은 관계는 같이 만드는 거지 절대로 기르거나 일방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감하면서 맞춰가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무슨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담감이라는 게 없어지고 내가 신도 아닌데 너무 오만했구나. 독립된 독립된 자아로서 각자 이렇게 같이 살아나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고 작품은 못했지만 이제 계속 시나리오 쓰고 공모 같은 것들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뭐 내고 했는데 안 되고 또 저희 동기 오빠랑 같이 시나리오 스터디 같은 거 오빠가 저희 아카데미 동기 이제 경모 오빠라고 김경모 저희 이제 같은 연출 쪽 동기 오빠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스터디처럼 저 글 쓸 때도 많이 도와주고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좀 많이 그때 처음 그렇게 장편을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클라이밍은 언제 쓰신 거예요? 클라이밍은 그냥 그거 이제 아카데미 장편 과정으로 준비하면서. 근데 그 전에 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장편 과정으로 이게 됐죠.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오늘 이렇게 길게 네, 너무 길어서. 작품 얘기를 쭉 해봤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네. 아, 저요? 네. 또 나중에 들으면 엄청 민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저는 작품은 관객분들께서 그냥 마음대로 보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역시 마음대로 보고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마음껏 보시고 또 인연이 있어서 또 보게 되면은 그때 또 느껴지는 것만큼이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유진 씨가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도움이 뭔가 약간 뭔가 될 수 있을까?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같이 뭔가
한국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조금씩 발돋움하는 걸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전에 활동 같은 걸 전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불러주시고 했을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서 지난번에 방송하고 스포하면 안 돼, 스포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만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가 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다가 우리 이제 애니드스다 같이 운영하는 스태프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네. 그 스태프도 가서 극장에서 영화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다시 하자. 이거는 다시 해야 돼. 자존심의 문제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정말 오늘 이 방송은 작품을 한번 보신 분들이 보시면 가장 좀 재밌게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고 감독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감상의 몫은 관객의 몫인 것 같아요. 제 말은 싸그리 다 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집으로 작품을 보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감독님 첫 번째 작품이었으니까 그 두 네. 번째 작품, 두 번째 장편 저는 꼭 아.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네. 저도 다시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시죠? 저도 꼭 하고 싶고 너무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예, 또 이야기를 만들고 또 하고 싶어요. 네. 또 다음 작품으로 장편으로 또 뵐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정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작품 보신 분들 이 방송 다시 들으시면 아마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싶지 않을까. 그랬어? 막 이러면서 다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네 이것으로 할까요? 네 마지막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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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